송은재TV 시작합니다. 경찰이 지난 주말 이준석을 불러서 성상납 의혹에 대해서 2차 조사를 한 것이 오늘 확인이 됐습니다. 이준석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되고 검찰에 의해서 이준석의 성상납 부분은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 그렇지만 증거인멸과 무고 혐의 이 부분은 기소될 것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경찰의 2차 조사가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무산이 되느냐, 경찰이 스스로 2차 조사를 하지 않고 결정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관심을 모았습니다. 왜 관심을 모았느냐 말씀을 드리면요, 1차 조사에서 이준석의 1차 조사에서는 성상납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공소시효에 이게 걸리느냐 걸리지 않느냐라는 부분이었습니다. 2013년 성상납만 문제를 삼는다면 이건 이미 공소시효를 지났습니다. 그런데 2016년 선물을 주고받은 것까지를 포괄일죄라고 했죠. 이렇게 같은 범죄라고 본다면 아직 공소시효가 살아있다라고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1차 조사에서는 집중적으로 이제 이준석을 불러서 조사를 했고, 그 결과 2016년 그 선물을 주고받은 것은 의례적인 것이었다. 앞에 2013년 성상납과는 포괄일죄로 다루기는 힘들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면서 이게 공소시효가 지난 걸로 이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경찰이 그 당시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상납 부분은 확인해 줄 수 없다. 하지만 증거인멸과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뒤에 이준석에 대한 2차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발표를 계속 해왔습니다. 2차 조사가 만약 이루어진다면 증거인멸과 무고 혐의는 확인이 될 것이다. 경찰이 상당 부분 자신을 하고 이준석에 대해서 2차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어 왔기 때문에 지난 주말, 그러니까 8일에서 9일까지 이준석을 불러서 2차 소환 조사를 했다. 또 2차 소환 조사를 하고 난 뒤에 경찰이 밝혔습니다. 곧 조만간 결론을 내리겠다. 그 결론을 보면 성상납 부분도 확인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찰이 성상납 부분에 대한 확인에 이어서 증거인멸, 무고 혐의에 대해서 확인 절차를 거쳤다,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기소될 것이 확실해 보인다 라는 추정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성상납 부분이 지금 확인이 됐다면 증거인멸은 이준석 자신의 입으로, 그러니까 지난해 12월에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이걸 문제 제기를 했는데, 최측근인 김철근을 보내서 그 김성진 측, 아이카이스트의 김성진 측의 장모 이사를 만나게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김철근이가 7억 원 투자 유치 각서를 써주게 됩니다. 이걸 이준석은 자신의 입으로 몰랐다, 4개월이 지난 뒤에 4월에서야 알았다라고 했습니다. 이걸 누가 믿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리위에서도 1차 윤리위에서 이준석에 대해서 당원권 6개월 정지를 내릴 때도 이 부분이었습니다. 증거인멸 부분이었습니다. 이걸 믿을 수가 없다. 김철근을 이준석 자신이 보냈는데 아이카이스트 관계자를 만나라고 투자 유치 각서를 써줬다. 그런데 이준석은 4개월 뒤에 자신은 그걸 알았다. 이걸 누가 믿겠느냐? 도저히 믿을 수 없다라고 해서 이준석에 대해서 당원권 6개월 정지를 내렸던 거거든요.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증거인멸, 이 부분은 이준석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 그 다음 성상납 부분이 확인이 됐다면 이제 무고 혐의, 가로세로 연구소, 이 사실을 처음으로 공표한 가로세로 연구소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 이건 무고다. 무고도 자동적으로 성립이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준석에 대해서, 이준석이 만약 검찰에 의해서 증거인멸과 무고 혐의로 기소가 되면 이준석은 법적으로도 상당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당연히 이제 정치적으로는 치명타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준석의 정치적인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그런 영향력은 급속하게 소멸될 것이다. 이준석은 성상납에 의해서 당대표에서 쫓겨나고 정치권에서 쫓겨난다, 고립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은 이게 정리가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더 관심을 모으는 것은 이런 이준석을 업고
지금 당권에 도전하려고 하는 유승민이 지금 이준석에 대해서 이제 관계 정리를 해야 되는 이런 입장입니다. 이준석과 유승민은 상당히 지지층도 겹치고 또 이준석이 이렇게 당대표에서 쫓겨나고 징계를 받은 부분이 억울하다. 정치적으로 희생됐다.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먹혀들어야 하는데 그래야 이준석의 뭐 정치적 활로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있고 유승민도 그 부분에 덕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만약에 검찰에 의해서 이준석이 기소된다면 유승민이 그런 걸 기대할 수가 없게 된다. 지금으로서는 유승민으로서는 이준석과 손절하기도 어렵게 됐다. 그래서 유승민의 입장이 좀 애매해질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준석이 성상납과 관련된 부분으로 혐의로 기소가 된다. 그러면 유승민은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유승민이 지금 뭐 거의 출마 선언을 한 셈입니다. 당권 도전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유승민에게 굉장히 이준석이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또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역선택 방지 조항. 지난 해에 당대표 선거에서도 역선택 방지 조항이 있었고 서울시장 후보 경선 단일화 할 때도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었었고 여론조사에서 그 다음 이 당원과 국민들에 대한 여론조사 비중도 조정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역선택 방지 조항이 구체화되면 유승민은 당권 도전을 접을 수도 있다. 이준석이 2차 소환조사를 받았고 검찰에 의해서 기소가 되면 그 직격탄으로 유승민이 맞을 것이다. 유승민이 아마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나아가서 유승민이 당권 도전을 접을 수도 있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